여기 뇌에 칩이 이식된 원숭이 한 마리가 있습니다. 원숭이가 오른쪽에 조이스틱을 조작해 게임을 성공시킬 때마다 파이프를 통해 먹이가 제공되고 게임에 몰두한 원숭이의 뇌파는 칩을 통해 컴퓨터에 실시간으로 전송되는데요. 연구진들은 각각의 동작에 해당되는 뇌파를 특정해낸 후 게임 프로그램의 조작키에 그 뇌파를 배정하죠. 그 결과 이제 원숭이는 생각만으로도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능숙하게 말이죠. 일론 머스크, 그는 수백조에 달하는 재산을 보유한 세계 최고의 부호 중 한 명입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이 처음부터 순탄했던 것은 아니었는데요. 부유했던 아버지 에롤 머스크 덕분에 매우 풍족한 유년기를 보낼 수 있었지만 정신적으로는 매우 빈곤한 삶을 살았다고 하죠. 내 아버지는 악마이자 끔찍한 인간 말종이다. 당신들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악행과 범죄를 다 저질러 본 사람이다. 이에 더해 힘든 학창시절까지 보낸 일론은 괴로운 현실을 잊기 위해 SF 판타지에 깊게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독학으로 제작한 우주선 게임을 $500에 판매하거나 자작 로켓을 만들어 시험 발사하는 등 자신의 꿈을 키웠죠. 이후 아버지를 떠나 캐나다로 이주한 18살의 일론 머스크는 막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대학교를 졸업했고 스탠퍼드 대학교 석사과정에 합격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일론은 창업을 결심한 상태였고 합격한 대학에 등록조차 하지 않고서 곧바로 실리콘밸리로 이주하게 되는데요. 이 세상에 일하기 쉬운 곳은 많지만 일주일에 40시간 일해서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 세상을 바꾸기 위해선 주당 100시간 이상 일해야 한다. 일론은 주 100시간 노동을 예찬하며 매일매일 14시간 이상을 일했고 그 결과 지역 정보 제공 시스템인 집트를 매각해 $2,200만, 결제 서비스인 페이팔을 매각해 $1억 6,500만 손에 넣으며 20대에 억만장자로 등극했죠. 그리고 금전적 여유가 생긴 일론 머스크는 어린 시절부터 꿈꿔왔던 우주로 시선을 돌리게 됩니다. 대학 재학 시절부터 폭발적인 인구 증가와 식량 부족, 그에 따른 인류의 종말을 우려하던 일론은 화성 이주라는 해결책을 제시했는데요. 그렇게 설립된 민간 우주 로켓 기업 스페이스X에는 사람들의 수많은 비웃음이 쏟아졌죠. 민간 기업이 천문학적인 자본과 고도의 기술력이 요구되는 로켓 발사를, 그것도 여행이 가능할 정도의 저렴한 가격으로 성공시킨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스페이스X는 3번의 실패 끝에 기어코 발사를 성공시켰고 심지어 발사한 로켓을 다시 착륙시켜 재활용한다는 SF 영화에나 나올 법한 기술을 실제로 구현해내기까지 하며 모두를 놀라게 만드는데요. 이후 일론 머스크가 벌이는 모든 사업들은 오로지 스페이스X를 위한 것이었죠. 전기차 기업 테슬라는 스페이스X의 든든한 자금원이 되어주었고 태양광 발전 기업 솔라시티는 테슬라의 전력 공급원이 되는 한편 화성으로 이주했을 때의 전력 문제를 미리 대비해두고 있었습니다. 최고 시속 1300km로 서울에서 부산을 단 16분 만에 주파할 수 있는 고속열차 하이퍼루프는 인류의 생활권을 지구에서 우주로 확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 분명했으며 궤도에서 수많은 위성을 띄워 지구 어디에서나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스타링크는 화성에서도 인터넷을 쓸 수 있도록 해주는 미래 기술이었죠. 그렇게 차근차근 계획이 진행되어 나가던 와중 일론 머스크는 생각지도 못했던 위험 요소를 발견하게 됩니다. 2015년 10월 알파고가 유럽 바둑 챔피언십에서 3회 우승한 판후이 2단을 상대로 5대0 압승을 거두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인공지능이 최초로 프로 바둑 기사를 상대로 그것도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다는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대와 동시에 불안감을 불러일으켰죠. 인공지능들이 폐쇄적인 환경에서 개발되고 있다는 사실에 큰 불안함을 느낀 일론 머스크는 오픈 AI라는 인공지능 기업을 설립하게 됩니다. 오픈 AI는 다른 회사들과 달리 각종 정보들을 대중에게 그대로 공개하는 오픈소스 방식을 택하고 있었고 일론은 이 방식을 통해 인공지능의 독점을 막고 안전한 발전을 추구할 수 있다고 믿었는데요. 우리는 인공지능이라는 악마를 소환하고 있다. 소환한 악마를 제어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가? 그것은 통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설립 3년 만에 이사회에서 사임한 일론 머스크는 인공지능 자체에 대해 적대적인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죠. 올해 3월에는 화제가 되고 있는 AI 모델 GPT-4보다 강력한 인공지능 개발을 6개월 이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공개 서한에 서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뉴욕 대학교의 게리 마커스 교수는 우리는 AI가 불러올 파장을 이해할 때까지 속도를 줄일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며 우리 사회가 잠재적인 위험성에 대해 대비해야 함을 경고했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그 대비책으로 인간이 인공지능과 맞먹는 지능을 얻어야 한다고 주장했죠. 우리는 이미 사이보그입니다. 컴퓨터와 스마트폰은 우리의 신체와도 같습니다. 그러나 입력 방식이 10개의 손가락 혹은 2개의 손가락에 의지하기 때문에 전송 속도가 매우 느린 것이죠.
인간의 언어는 컴퓨터에 비하면 고래 울음소리처럼 느리다라고 비유한 일론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간의 뇌와 컴퓨터를 연결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인류는 이미 이러한 개념을 SF 콘텐츠를 통해 상상해냈던 적이 있는데요. 1989년 처음 연재를 시작했던 공각기동대 시리즈에서 인간의 뇌와 컴퓨터를 결합해 뇌의 기능을 강화하는 전뇌화가 등장했고, 최근에는 게임인 사이버펑크 2077과 그 세계관을 배경으로 한 애니메이션 사이버펑크 엣지러너에서 뇌 혹은 신경귀와 연결하여 능력을 크게 상승시키는 임플란트 같은 개념이 등장하기도 했죠. 그러나 이것들은 어디까지나 비현실적인 공상에 불과했을 뿐 현실과는 괴리가 컸습니다. 문제는 곳곳에 산재해 있었는데요.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 일명 BCI로 불리는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는 1924년 독일의 정신과 의사 한스 버거가 환자의 두피 아래에 은선을 삽입해 뇌파를 기록했던 것을 시작으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교통사고로 인해 목과 척추를 크게 다쳐 가슴 아래의 모든 신체 부위가 마비된 네이선 코프랜드가 최초로 감각 피질에 전극을 이식하기도 했죠. 그 결과 코프랜드가 로봇손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물론 감각까지 그대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기술이 크게 발전해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에는 생각만으로 컴퓨터 게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성능이 정교해졌지만 매번 머리에 유선 케이블을 연결해야만 한다는 불편함이 따르는데요. 또한 BCI가 강력한 성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뇌의 회백질에 직접 이식되어야 하는데, 이 경우 신체가 BCI를 이물질로 인식하게 되죠. 그 결과 우리의 몸이 BCI가 이식된 곳을 결손 부분이라 생각해 반은 조직으로 메꾸게 되며 성능이 떨어지거나 아예 고장이 나버리게 됩니다. 2016년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BCI 개발업체 뉴럴링크는 테슬라와 같은 각종 사업들을 통해 충당되는 천문학적인 자금들로 세계 각국의 과학자들을 고용해 SF 영화를 현실로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최초의 목적부터 인공지능에게 밀리지 않게 인류의 지능을 증강시킨다로 여타의 BCI 사업들과 그 궤를 달리했던 뉴럴링크는 2019년 7월 공개한 애넌칩으로 세계를 놀라게 만들었죠. 64개의 스레드에 분산된 1024개의 전극은 기존 BCI의 수백 배에 달하는 양이었습니다. 전극에는 초소형 저전력 칩이 연결되며 그 위에는 무선으로 충전이 가능한 소형 배터리가 자리를 잡는데요. 마지막으로 인체보다 몇 배는 더 가혹한 생리학적 조건도 견디는 생체 적합성 인클로저가 이 모든 장치들을 보호하는 구조였죠. 뉴럴링크는 이 방법으로 BCI를 유선의 제한에서 해방시키는 데 성공했고, 동시에 수많은 전극들을 통해 더욱더 강력한 성능을 발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공개한 무선으로 BCI를 활용하는 원숭이 영상에 대해 뉴캐슬 대학교의 신경 인터페이스 전문가 앤드류 잭슨은 뉴럴링크의 성능을 칭찬함과 동시에 새롭고 혁신적이다라고 평했죠. 뉴럴링크는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 이것은 BCI의 진보이며 인간 적용의 안정성을 개선할 것이다. 뉴럴링크는 무선으로 작동하게 되며 기존의 BCI와 달리 피부를 통과하는 케이블이 필요치 않게 되었는데요. 피부 밑에 전선이 통과할 경우 이것은 잠재적인 감염 경로가 되기에 뉴럴링크의 방식은 생체 안정성을 크게 개선할 수 있었죠. 이와 더불어 뉴럴링크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수술 기계 역시 놀라웠습니다. 애넌칩과 같은 뉴럴링크의 BCI를 이식하는 데 최적화된 이 기계는 분당 192개의 전극을 삽입할 수 있으며 혈관이나 뇌련의 손상 없이 자동으로 전극을 이식하는데요. 덕분에 수술이 1시간도 걸리지 않고 안정성 또한 우수하죠. 또한 현재는 사람이 직접 두개골을 열어주는 수술 작업이 필요하지만 머지않은 미래에는 레이저를 이용해 라식처럼 간단한 수술이 될 것이라고 일론 머스크는 장담했습니다. 이 모든 성과들을 자랑하던 일론 머스크는 2020년 8월 자신만만하게 3마리의 돼지를 대중 앞에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건강한 모습의 이 돼지는 뉴럴링크가 개발한 링크 0.9라는 이름의 신형 칩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뇌파 신호를 수집하는 가로 23mm, 세로 8mm의 이 칩은 한 번 충전하면 24시간 사용이 가능하며 뇌파를 초당 10메가비트의 속도로 무선 전송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뉴럴링크는 돼지가 냄새를 맡을 때마다 생성되는 뇌파를 실시간으로 전송받는 모습을 시연하며 자신들의 기술력을 입증해냈죠. 이 밖에 2개의 칩을 이식받은 돼지, 그리고 이식 경력이 있는 돼지 모두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며 안정성 역시 증명해냈습니다. 그러나 뉴럴링크의 눈부신 발전 뒤에는 커다란 어둠이 존재했는데요. 2022년 12월 로이터 통신이 뉴럴링크가 부주의한 실험으로 약 1,500마리가 넘는 동물을 희생시킨 혐의를 받아 미국 농무부 감찰국에게 조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하며 윤리적 문제가 크게 대두되었던 것이죠.
뉴럴링크의 전 현직 직원들에 따르면 머리에 폭탄이 묶여있다고 생각하고 일하라라는 일론의 압박에 급하게 실험을 수행하며 황당한 실수가 여럿 발생했다고 합니다. 또한 뇌파만으로 게임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원숭이들 역시 외과 수술에 사용되는 접착제가 뇌를 파괴하거나 수술 부작용으로 숨을 거두는 일이 발생하며 23마리 중 7마리만이 생존해 있는 상태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뉴럴링크를 계속해서 연구해야 한다는 의견은 꺾이지 않고 있죠. 일각에서는 뉴럴링크와 같은 연구가 굳이 필요한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지만 2023년 3월 위험성을 근거로 인체 실험을 승인 거부했던 FDA가 2달 만에 태도를 바꾸어 인체 임상시험의 승인을 내렸을 정도로 BCI의 필요성은 확고한 상황입니다. 뉴럴링크는 장차 자사의 칩을 통해 시각장애인의 시력을 회복하거나 파킨슨병처럼 뇌와 근육간에 문제가 생긴 사람들을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들의 주장은 아직까지 제대로 된 입증이 되지 않았지만 그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실제로 BCI를 연구하며 뉴럴링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성과를 얻었던 적이 꽤 있기 때문이죠. 미국의 BCI 연구원 윌리엄 도벨은 2002년에 실명 환자에게 칩을 이식해 시력을 불완전하게나마 회복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피험자는 카메라를 자신의 눈처럼 사용해 세상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었는데요. 최근에 가장 가시적인 성과로는 교통사고로 인해 목이 부러진 사지마비 환자의 BCI를 적용한 사례였죠. 스위스 로잔 공대의 그레고아르 쿠르틴 신경학과 교수 연구팀은 BCI를 통해 뇌와 척수의 신호가 목을 건너뛴 채 전송이 가능하도록 도왔고 그 결과 환자는 다시 온몸을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BCI의 도움을 받아 1년간 꾸준히 재활치료를 계속한 결과 장치를 끈 상태에서도 몸을 움직일 수 있게 된 것인데요. 영구적인 장애라고 생각했던 손상들이 기계의 도움을 받아 다시금 복원되고 강화될 수 있다는 사실은 많은 환자들의 희망이 되고 있죠. 이 때문에 뉴럴링크의 연구는 다수의 논란이 있더라도 계속해서 강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의 기술로는 인간의 뇌파를 기계로 전송하는 것만 가능할 뿐 뇌에 정보를 전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보니 뉴럴링크의 본래 목적인 인간의 지능 강화는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뉴럴링크는 정보를 시각적 이미지로 직접 눈앞에 펼쳐 보임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자신하죠. 이 밖에도 2020년에는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연구팀이 뇌파를 문장으로 번역하는 데 성공하는 등 이론상 텔레파시가 가능해질지도 모른다는 결과를 내놓기도 하며 마치 SF 영화와도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카이스트 연구팀이 고도로 정교한 BCI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불확실한 미래에 대응하기 위한 그리고 더 나은 삶을 추구하기 위한 첨단 기술은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각지에서 활발하게 연구되는 중이죠. 과거 우리는 초소형 컴퓨터를 들고 다닌다는 것을 SF 영화에나 나올 법한 공상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모두가 스마트폰을 가진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것들은 점차 우리의 곁에 다가오고 있죠. 과연 뉴럴링크는 제2의 스마트폰이 그리고 인공지능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인류의 힘이 될 수 있을까요? 기묘한 밤이었습니다.